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복참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복참이 부모님은 가진 땅이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머슴일을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복참이네는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참봉집에서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곧불에 걸려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쉬고 계셔요. 지가 다녀오겠구먼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다녀오거라. 참봉어른이 날 찾거든 곧불이 났는 대로 바로 가겠다고 이르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복참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참봉어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 복참아. 오늘은 어디서 일하는겨? 마을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뿐인 처녀 춘심이가 복참이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의 총각은 여럿인데 처녀가 하나뿐이다 보니 춘심이의 몸값은 아주 비싼 편이었지요. 응, 오늘은 참봉어른 집에서 일하는구먼. 그럼 잘 되었다. 참봉집 홍시감이 먹고 싶은데 내가 몇 개만 따다 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아니, 그런데 복참이 너는 왜 나보고 만나자고 하뇨? 아, 칠성이하고 덕배는 허구한 날 물레방앗간에서 보자고 난리를 치더구만. 뭐 내 주제에 언감생심 춘심이 너를 탐낼 수 있겠냐? 호호, 너는 내가 많이 어렵구나. 아무튼 이따가 홍시감 가지고 물레방앗간에서 봐. 그래, 알았어. 춘심이와 헤어진 복참이는 참봉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왔습니다요, 참봉어른. 그래, 어서 오거라. 내 아비가 곧불에 걸렸다지. 네, 맞습니다요. 그러면 내가 별채 아궁이를 좀 수리하거라. 굴뚝이 막혔는지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단다. 그러니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고쳐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허참봉은 복참이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출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복참이는 별채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속에 재를 긁어내기 시작하였지요. 기다란 장대 끝에 나무 판자를 달아 아궁이 깊숙이 집어넣어 쌓여있는 재를 모두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도 깨끗이 청소를 하였지요. 그렇게 아궁이와 굴뚝을 청소한 복참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방 안에서 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아씨가 아직도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복참이는 조용히 방 안에 연기가 새어나오는 곳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가 잠들어 있는 아랫목에서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복참이는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가 아씨를 깨우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아씨를 깨우려고 바짝 다가가 보니 잠들어 있는 아씨는 참으로 곱고 예뻤습니다. 배곡같이 하얀 피부의 냄새는 향긋한 꽃내음이 났지요. 복참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고 있는 여인을 처음 본 복참이는 가슴이 콩닥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복참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용기 내어 아씨를 깨웠습니다. 수양아 씨, 잠시 일어나 보셔요. 여러 번 불러봐도 아씨는 깊이 잠들었는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참이는 아씨의 팔을 잡고 흔들어 보았지요. 그러자 아씨가 눈을 뜨면서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인 아씨는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불로 앞가슴을 가리며 말했지요. 아니, 넌 누구냐? 지는 복참이라고 하는구먼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야? 참봉어른께서 아궁이를 고치라 해서 고치고 있었구먼요. 그래서 아궁이하고 굴뚝을 청소하고 불을 지펴보았지요. 그런데 아씨가 누워있는 아랫목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서 아씨를 깨웠습니다요. 복참이 말에 아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방바닥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잠시 나가 있거라. 알겠습니다요, 아씨. 복참이가 밖으로 나가자 아씨는 겉옷을 챙겨 입고 명경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안방으로 건너갔지요. 아씨가 별채에서 나와 안방으로 건너가는 동안 복참이는 아씨한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는 마치 하늘나라 선녀처럼 곱고 기풍이 있었지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복참이는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이요? 사람이었었냐요? 정신이 든 복참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연기 나는 곳을 파내고 꼼꼼히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꼼꼼히 수리를 마친 복참이는 안방 앞으로 가서 말했지요.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요, 아씨. 복참이 말에 아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스르륵 열고 나오는 아씨는 마치 천상의 선녀가 방 밖으로 나오는 것만 같았지요. 그래 이제 연기는 나지 않는 것이냐. 오늘 수리를 하였으니 한나흘 후에 황토가 마르거든 그때 다시 불을 지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는 복참이라고 합니다요. 그동안은 참봉어른 댁 일은 지 아버님께서 하셨을 것이구먼요. 그런데 오늘은 아버님이 곧불에 걸려 지가 대신 왔습니다요. 그러느냐 알겠다. 그리고 수리한 방바닥 황토가 마를 때까지 며칠은 불을 넣으면 안 됩니다요. 지가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구먼요. 알았다 그리하거라. 그런데 아씨, 홍시감 몇 개만 따가도 되겠습니까요? 그리하거라 따면서 잘 익은 홍시감이 있거든 몇 개 마루에 놓고 가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아씨. 복참이는 기분이 좋아 별채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씨와 나눈 몇 마디는 복참이에게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선녀 같은 양반집 아씨에게 복참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정남 복참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이었지요. 마음에 품어선 안 될 사람을 품게 된 복참이는 그것이 앞으로 무슨 일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복참이는 잘 익은 홍시감을 따서 제일 예쁜 것으로 골라 안방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씨가 홍시감을 먹는 것을 상상만 해도 복참이는 너무너무 행복하였지요. 홍시감 몇 개를 더 딴 복참이는 대문 밖으로 나와 곧장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춘심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잖요. 미안요. 자, 이것부터 먹어봐. 참봉어른집 홍시감이요. 늦게 왔다고 짜증내는 춘심이에게 복참이는 참봉집에서 따온 홍시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시감을 받아 먹은 춘심이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지요. 역시 홍시감은 우리 마을에서 참봉어른 집 홍시감이 제일 맛있어. 홍시감을 다 먹은 춘심이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복참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참이 너는 아직도 수총각이지. 갑자기 뜬금없는 물음에 복참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묻는데? 홍시감을 다 먹은 춘심이가 갑자기 깨슴칠에 한눈을 하고 복참이 곁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솔직히 수총각 딱지를 떼고 싶지. 어느새 복참이 곁에 바짝 다가온 춘심이가 복참이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뭐 내 처지가 바닥이니 그런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구만. 그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이 할 수 있는 날이야.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먼. 춘심이는 말 대신 복참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복참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그 바람에 복참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야 춘심아 왜 그러는 것이야? 어디 아픈겨? 쉿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봐. 춘심이는 한 손으로 복참이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복참이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복참이의 바지가 훌렁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화들짝 놀란 복참이는 춘심이를 뿌리치고 얼른 바지를 집어 올렸습니다. 아니 야 춘심아 갑자기 왜 그려? 복참이 너는 내가 싫은겨. 아니 싫은 것은 아닌데 갑자기 네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서 그렇지. 복참이 말에 춘심이는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또 왜 울고 그려? 복참이는 자신이 춘심이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춘심이는 한참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멈추질 않았지요. 아니 도대체 왜 울고 난리냔 말이여.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보더라고. 복참이가 답답하여 자꾸 물어보자 춘심이가 울기를 멈추더니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 시집가. 갑자기 춘심이가 시집 간다는 말에 복참이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벌써 혼약까지 다 한 것이야?
그래 시집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너는 내가 시집 간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야. 내가 시집 간다니 축하할 일이구먼. 축하해. 아니, 야, 복참아. 너는 나한테 눈꽃만큼도 마음이 없었느냔 말이야. 아니 내가 너를 좋아한들 내가 나한테 시집이나 올 수가 있었겠느냔 말이여. 그러니 애초에 너를 좋아할 수가 없었구먼.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단 말에 춘심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춘심이는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론 복참이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헌데 춘심이 부모님들은 가난한 복참이보다 돈 많은 집으로 시집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참봉집 며느리로 들여보내려고 하였지요. 허참봉에게는 백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들 중에는 시집올 사람이 전혀 없었지요. 그리하여 허참봉은 춘심이 부모에게 전답을 떼어주고 춘심이를 며느리로 들이려 하였습니다. 마음은 복참이에게 두고 몸만 허참봉집 며느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춘심이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의 그런 사정을 알게 된 복참이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본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춘심이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것이여. 춘심이 네가 참봉집 며느리가 되면 너는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먼. 그러니 그만 울고 시집가서 잘 살기나 혀. 복참이는 울고 있는 춘심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무렵에서야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물레방앗간에서 나온 춘심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 춘심이의 뒷모습이 복참이가 처녀 춘심이를 바라보는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복참이는 잠자리에 누웠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좋아했다던 춘심이 그리고 온통 마음속에 꽉 차버린 아씨. 허나 두 사람 모두 복참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지요. 마을에는 춘심이를 원하는 집이 많다 보니 땅 한 뼘 없는 복참이는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춘심이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지요. 그리고 아씨는 양반이므로 감히 넘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춘심이도 자신이 연모하는 아씨도 복참이는 어떤 여인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참이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며칠이 흐르고 복참이는 참봉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씨가 머무는 별채 방바닥에 발라놓은 황토가 제대로 굳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안녕하셨는감요 참봉나리. 그래, 어서 오거라 복참아. 이제 방바닥에 바른 황토흙이 다 말랐을 테니 오늘은 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요. 그래, 그렇게 해보거라. 그런데 오늘은 아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한 마음으로 복참이는 별채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연기가 나오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연기가 새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씨가 머물고 자는 곳이니 복참이는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렇게 연기가 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복참이는 아씨 방을 나가려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침 아씨가 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양아씨 오셨는감요. 그래 연기가 새는 곳은 없더냐? 네 없습니다요. 수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내 방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백설기떡 좀 가져왔느니라. 그러니 앉아서 먹고 가거라. 아니 지가 어떻게 아씨방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요. 아니야,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 이곳에서 먹고 가거라. 복참이는 수양아씨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아씨방에 앉아서 떡을 먹게 되었지요. 그러자 아씨는 복참이가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는지 미소를 지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는 보면 볼수록 나의 호감을 끄는 것 같아. 너를 처음 본 이후로 자꾸만 내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너는 이상한 매력이 있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아씨. 낮에는 보는 눈들이 많으니 오늘 밤 해시쯤에 내 방으로 와보거라. 갑자기 늦은 밤에 방으로 오라는 말에 복참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씨 어떻게 한밤중에 지가 아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널 만날 시간이 없지 않느냐.
나도 이제 혼기가 차서 바깥 출입도 맘대로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날 찾아와야만 내가 너를 볼 수가 있느니라. 아씨는 복참이를 처음 본 날부터 복참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 혼이 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가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아씨는 혼사가 정해지기 전에 복참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까지 아씨는 단 한 번도 사내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애도 한번 안 해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혼이 난다는 것이 왠지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생전 처음 자신의 가슴을 설레게 한 복참이를 아씨는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요, 아씨. 아씨가 원하는 일이니 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집으로 돌아온 복참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하였습니다. 깊은 밤에 찾아오라는 아씨 말에 복참이는 흥분된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지요. 선녀 같은 아씨의 부름에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참이는 그날 밤 해시가 되길 기다려 아씨가 있는 참봉어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봐둔 담장을 넘어 아씨가 머무는 별채 방문 앞으로 향했지요. 아씨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양아씨 집 복참이 왔습니다요. 그래 신발은 벗어서 들고 오너라. 복참이는 신발을 벗어 들고 아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오는데 누가 본 사람은 없더냐?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요. 깊은 밤 처녀 총각 단둘이 있는 방 안의 공기는 왠지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복참이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라 생각하느냐? 지가 먹고 사는 게 바빠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구먼요. 허나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것은 한평생을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아닌가 싶다. 연모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인생에서 연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아씨의 말을 듣고 복참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고픔은 일해서 밥을 먹으면 배고픔은 사라지지만 연모하는 사람 없이는 행복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말을 들어보니 그렇구먼요. 연모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구먼요. 헌데 아씨는 혼사가 정해지면 얼굴도 모르는 서방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감요. 그리 되면 아씨의 행복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것이 싫으니라. 연모 없이는 행복도 없을 것인데 여인으로 태어난 죄로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이 나는 너무 싫기만 하단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고민을 들은 복참이는 생각이 무척 많아졌지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복참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아씨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씨의 삶이 무척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시집가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동안 연모도 행복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참이는 아씨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참이는 매일 밤마다 아씨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곤 하였지요. 시집갈 생각에 걱정하는 아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자의 매력까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연모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복참이를 연모하게 되었고 복참이는 진작부터 아씨를 연모하고 있었지요. 아니, 지금 방에서 못 드라는 것이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갑자기 허참봉이 아씨 방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방 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허참봉이 안 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내 놈 복참이 너는 어찌하여 이 야심한 시각에 내 딸 수양이 방에 있느냐 말이다. 아버지, 복참이는 내가 불렀어요. 단지 내 말 동무를 해주고 있었을 뿐이어요.
시끄럽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천한종 놈이 양반집 규수방에 들어와 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이 녀석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하거라. 복참이는 노비들에게 마당으로 끌려가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아씨가 아무리 말려봐도 단호한 허참봉은 듣지를 않았지요. 오히려 아씨를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못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참이는 밤새도록 노비들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지요. 생전 처음 맞아본 복참이는 온몸이 부서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새벽닭이 울고 아침 해가 떠서야 매질은 끝이 났습니다. 내 놈은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야. 만에 하나 마을에 남아있다가 내 눈에 띄면 내 놈의 아비와 어미까지 모두 내쫓기고 말 것이야. 기어가다시피 집으로 돌아온 복참이는 방으로 들어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반신불구가 되어 들어온 것이야. 아버지는 초주검이 되어 돌아온 복참이를 보고 무척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방에 들러 약초를 사다 온몸에 있는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그렇게 부모님의 정성스런 간호 아래 복참이는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수양아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양아 씨는 방에 갇혀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단다. 그런데 이놈아, 어쩌자고 밤마다 아씨를 찾아간 것이야. 언감생심 넘봐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란다. 아버지 물음에 복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몸이 회복된 복참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지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나도 다 들었다. 부디 한양에 가서 뭐라도 해서 내 살길 찾거라. 복참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연모하는 아씨를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참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참고 고향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힘겹게 한양에 당도한 복참이는 곧바로 일거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점이라는 상점은 모두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셔요 어르신. 지에게 일거리를 좀 주실 수 있으신감요? 우린 사람이 더는 필요 없어. 그러니 딴 데 가서 알아보쇼. 10군데 20군데를 찾아가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전문 경험이 없으면 어느 한 곳도 받아주지를 않았지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복참이는 한밤중에 대장간 앞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눈을 뜨게 되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대장간이다. 헌데 어찌 대장간 앞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이야? 지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일거리를 찾다가 못 찾고 헤매이다 쓰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시골에서는 무슨 일을 해보았느냐? 농사일하고 장작 패고 집수리하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요. 대장간 주인은 복참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힘께나 쓸 것 같은데 대장간 일을 한번 해보겠느냐?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좋습니다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일 한번 해보거라. 그리하여 복참이는 대장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심부름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망치질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복참이는 열심히 대장간 일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두 해가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대장간 주변에 아주 큰 대장간이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신 설비로 무장한 새로운 대장간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수저 젓가락부터 부엌에서 쓰는 모든 식기며 농기구까지 안 만드는 게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판매하는 가격도 반값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참이가 있는 대장간에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대장간 주인은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였지요. 어르신 힘내셔야지요. 이렇게 매일 술만 드시면 안 됩니다요. 뭐 내가 힘을 낸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 저들이 판매하는 금액을 우린 맞출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도 끝난 것이다. 도탄에 빠져있는 어르신을 보고 복참이는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이었기에 복참이는 더욱더 가슴이 아팠지요.
그리하여 복참이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장터를 다니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보석이 박힌 은장도나 장신구들이 무척 고가에 팔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금붙이로 장식한 다양한 보석함도 무척 고가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가에 비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높다 보니 마진도 많이 남을 것 같았지요. 그래 저거라면 승산이 있어. 대장간에서 쇠로 만드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런 금붙이 장신구들은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있지.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없는 대장간에서 복참이는 홀로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대형 대장간으로 자리를 옮겨간 뒤였지요. 그렇게 나무를 깎고 쇠를 녹여 장신구를 만든 복참이는 자신만의 은장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장신구를 만들어 대장간 주인 어르신을 찾아갔지요. 어르신 이것 좀 보셔요. 복참이는 보따리를 열어 자신이 만든 장신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장신구들을 짚더니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아니 이것을 내가 다 만들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대장간 주인이 복참이가 만든 장신구들을 보더니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손재주를 타고나긴 타고났구나. 하하. 이제 이것을 장엔에다 팔면 대장간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요 어르신. 대장간 주인은 복참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거라.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살던 주인 어르신의 눈에도 뭔가 희망이 생기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참이의 대장간은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붐비기 시작하였지요. 복참이가 만든 장신구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야 복참아 이따가 정오쯤에서 함양마님한테 다녀와 보거라. 아니 마님께서 어찌 저를 찾으신답니까요? 뭐 갑으로 내려온 금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파손이 된 모양이더라. 마님이 특별히 너를 보내라 하였으니 한번 다녀와 보거라.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복참이는 정오가 되자 함양마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딱 봐도 큰 부자였지요. 네가 복참이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래, 내가 손재주가 좋다 들었다. 이리 날 따라 들어오너라. 마님은 복참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장 작은 상자에서 금불상을 꺼내 복참이에게 주었지요.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가본이라. 헌데 난리통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형체가 망가졌단다. 내가 이것을 복원할 수 있겠느냐? 금불상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복참이가 말했습니다. 마님, 이렇게 값진 금붙이는 아직 다뤄본 경험이 없습니다요. 그래도 마님께서 하라 하시면 이놈이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요. 그래, 내가 이 참대간부인 금가락지도 멋지게 잘 복원했다는 말을 듣고 너를 부른 것이다. 그러니 내 소신껏 잘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복참이의 손재주가 소문이 나다 보니 돈 많은 만화님들이 복참이를 불러 수리를 맡기곤 하였지요. 금붙이나 은붙이들로 된 각종 보물들의 수리를 복참이에게 맡겼습니다. 대장간 기술을 배우면서 복참이는 자연스럽게 세공 기술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대장간이 장신구 세공장으로 탈바꿈을 한 것이었지요. 어허 이놈이 대장간 기술을 가르쳐 놓았더니만 어느새 세공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하하. 대장간 주인 어르신은 복참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불쌍에 거두어 주었더니만 이제는 자신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고 있었지요. 대장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매출도 크게 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장간 일을 할 때보다 장신구를 만드는 것이 마진도 더 좋았지요. 그러다 보니 금세 형편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함양마님의 금불상을 복원한 복참이는 금불상을 들고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복원을 다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래 그럼 어서 한번 보자꾸나.
복참이는 보자기 속에서 복원한 금불상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복원된 금불상을 보고 마님이 감탄을 하였지요. 아니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가. 내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함양마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였습니다. 그래 복참이 너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 했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렇다면 내가 중매 좀 서주랴? 마님이 갑자기 중매를 서준다 하니 복참이는 고향 마을에 있는 수양아 씨가 생각났습니다. 아닙니다요, 마님. 지는 괜찮습니다요. 아니 왜 마다는 것이냐? 내가 나서면 좋은 신부감을 골라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괜찮습니다요, 마님. 그럼 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아니 얘 복참아, 금불상 복원한 비용은 가져가야지. 마님은 묵직한 주머니를 복참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복참이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좋게 50냥은 되어 보였지요. 아이고, 마님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요. 지는 단양이면 되는구먼요. 복참이는 단양만 꺼내고 나머지는 마님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니 얘 이것은 내 성인이라 그러니 받아두거라. 아닙니다요. 이거면 충분합니다요. 복참이는 마님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마님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가서 장신구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였지요. 헌데 그 후로도 함양마님은 수시로 복참이를 불러 같이 밥을 먹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님의 안색은 무척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양마님이 밥 먹고 나서 복참이에게 말했지요. 얘 복참아, 내가 내 아들이 되면 어떻겠느냐? 마님의 말에 복참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복참이를 볼 때면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죽은 아들이 복참이로 환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를 보면 죽은 내 아들이 생각이 난단다. 너는 죽은 내 아들과 닮은 구석이 많단다. 마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복참이는 그런 마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마님, 지가 마님의 자식이 될 수는 없어도 지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마님을 모시겠습니다요. 그런데도 마님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복참이는 그런 마님의 아픔을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복참이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마님의 뜻대로 제가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함양마님은 복참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고로 잃고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자 마님은 죽지 못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참이를 보면서 삶의 의지가 조금씩 살아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복참이는 함양마님의 죽은 아들 대신 살아있는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달랐지만 신부는 양반이 되었지요. 마님은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호적을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참이는 마님 집으로 들어와 마님과 함께 밥 먹고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은 한 집에서 살게 된 복참이를 보면서 무척 행복해하였습니다. 그래도 복참이는 대장간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하였지요. 장신구를 만드는 대장간도 날이 갈수록 번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부쩍 늘어 대장간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간 주인이 복참이를 불러 말했지요. 이해 복참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대장간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은 것도 모두 내 덕분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 대장간은 내가 운영을 하거라.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기력도 없느니라. 어르신 힘들면 쉬엄쉬엄 하셔요. 그래도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요. 자, 이것을 받거라. 이것은 대장간 등기문서니라. 아니, 이것을 어찌 제게 주십니까요? 이제는 이것도 모두 다 내 것이니라. 나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이제 내가 능력껏 한번 해보거라. 복참이는 어르신의 뜻밖의 선물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장간을 통째로 물려줄 것이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데 이렇게 통째로 물려받게 되니 어르신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웠지요. 대장간을 통째로 물려받은 복참이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배가 들어올 때면 청나라 장신구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모두 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습득하였지요. 그리고 조선에 맞게 재탄생시켜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참이의 가게는 날로 번창을 하였지요. 그리고 복참이 대장간에서 만든 장신구들이 전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참이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한양에서도 갑부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복참이가 고향을 떠나온 지 7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크게 성공한 복참이는 7년 만에 말 타고 고향 마을로 향했지요. 복참이의 고향길에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향 마을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을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복참이는 부모님들께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선물들은 잔뜩 풀었지요. 아이고, 이 많은 것을 어찌다 가져온 것이야. 내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다. 내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마을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단다. 아버님 혹시 수양아 씨 소식은 알고 계시는지요? 말도 말거라. 허참뽕이 글쎄 사기를 크게 당해 아주 쫄당망했단다. 아니, 사기를 당하다니요? 글쎄 이방놈이 한양 사람을 데려와 허참봉의 땅을 죄다 털어먹었단다. 그래서 지금은 거지가 되었지. 아니, 그럼 아씨는 어떻게 되었남요? 아씨도 좋은 혼처자리 이야기가 오가다가 허참봉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혼사도 깨져버렸단다. 아니, 그럼 아씨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감요? 마을 제너머 정자나무 뒤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단다. 복참이는 벌떡 일어나 아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한 걸음에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아씨 계시는감요? 복참이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아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참이를 본 아씨의 얼굴이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자 복참이는 달려가 아씨를 버락 안았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요, 아씨. 얼마나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까요? 아씨도 그동안 복참이가 보고 싶어 무척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그때 외출하고 돌아오던 허참봉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래, 복참이 왔느냐? 복참이는 아씨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가 참봉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참봉어른. 나는 안녕하지 못했느니라. 헌데 내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뭐 큰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은 됩니다요. 한양에서도 5손가락에 드는 갑부가 되었다던데 그 말도 사실이냐? 그렇습니다요, 참봉어른. 그래, 잘 되었구나. 헌데 내 딸 수양이는 어찌 찾아온 것이야? 허참봉 말에 복참이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말했지요. 참봉어른, 아씨를 지가 한양으로 모셔가겠습니다요. 그러니 아씨를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복참이 말에 허참봉은 딸 수양이를 보았습니다. 수양이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아버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도 복참이를 따라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아씨 말에 한참을 고심하던 허참봉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은 안 되겠다. 복참이가 농민의 신분이니 수양이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들은 모두 농민이 되느니라. 허참봉 말을 듣고 복참이가 말했습니다. 실은 지가 한양에서 함양마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는 지가 양반의 신분이지요. 그러니 아씨가 지와 혼인해서 낳은 자식들도 모두 양반의 신분이 됩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요. 복참이는 허리춤에서 호패를 꺼내 참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복참이의 호패를 보고 깜짝 놀란 허참봉이 말했지요. 너는 이름대로 복이 참 많은 아이로구나. 갑부의 양반까지 내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오냐 그래,
내가 그렇게 된 이상 너만한 사윗감도 조선 팔도에 다시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둘이 나를 잡고 혼례를 올리거라. 감사합니다요, 참봉어른. 복참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참이는 아씨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아씨, 이제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요. 아씨도 복참이 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복참이는 허참뽕이 빼앗긴 집을 막대한 돈을 들여 모두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전답을 사서 일꾼을 붙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참이의 부모님들은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복참이는 자신을 연모했던 춘심이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허참봉집이 망하는 바람에 혼사가 깨지고 대신 춘심이는 마을 총각 칠성이를 만나고 있었지요. 헌데 춘심이는 잠시를 참지 못해 칠성이를 만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복참이의 엄청난 성공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복참이가 저리 성공할 줄 알았다면 조금만 더 참았을 것을 에휴. 하지만 춘심이의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참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수양아 씨와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참이는 새 부모님을 섬겼지요. 낳아주신 부모님과 부인이 된 아씨의 부모님 그리고 한양의 함양마님인 어머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참이가 하는 장신구 사업은 전국을 넘어 청나라로 확장되어 날로 번창을 하였지요. 그리고 혼인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씨를 부인으로 맞은 복참이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부인, 그 옛날 부인이 내게 말했던 그 말을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모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부인이 말했지요. 이제서야 내가 꿈꾸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소이다. 저도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연모하는 사람이 나의 동반자가 되었으니 제 꿈은 모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꿈을 이룬 사람끼리 오늘 밤 별을 봐야 하지 않겠소, 부인? 어제도 봤으면서 오늘도 보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는 어째 이리 빼는 것이요? 날마다 봐도 부족한 것을 하. 그렇게 복참이와 아씨는 평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봉어른에게 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난 복참이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헌데 복참이는 그 때문에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한양에서 대장간 주인을 만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복참이는 열심히 일하면서 대장간 주인의 믿음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자신의 기술도 향상시킬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향상된 복참이의 물건은 고객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참이의 운명은 빠르게 변화하여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누구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자성어는 전화위복 무신분립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믿음과 신뢰를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 는 말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